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토트넘 허스퍼의 영원한 전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한 달 동안을 돌아본 유럽 주요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로 선정하며 극찬했는데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3월 프리미어리그 공식 이달의 선수로까지 선정된다면 또 하나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득점왕 시즌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 그리고 유럽 현지의 평가들, 토트넘 통산 400경기 출전 달성에 대한 팀 동료 선수이자 절친 벤 데이비스의 헌사 내용까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해외 최신 반응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라이브 스코어가 선정한 2024년 3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이브 스코어가 플레이어 오브 더 먼스, 손흥민 선수의 골 셀러브레이션 사진과 함께 소개했는데요. 한 달간의 평균 평점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8.3점의 평균 평점은 프리미어리그 3월 경기 출전 모든 선수 중에 1위였는데요.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4경기에 출전해서 3득점 2도움, 5개의 공격 포인트,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통해 팀의 승리를 안긴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죠.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쿼드닷컴은 프리미어리그 3월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12점으로 미드필더 첼시의 콜 파머의 8.51점 다음으로 높은 두 번째로 높은 평점, 그리고 공격수 스트라이커 중에서는 풀럼의 무니스 선수를 넘어서 가장 높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베스트 11 월간 상황을 살펴보면 맨유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가 7.64점으로 선정됐고요. 수비 라인에는 아스널의 벤 화이트,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 본머스의 메팜, 풀럼의 로빈슨, 미드필드 라인은 첼시의 파머, 리버풀의 맥칼리스터, 아스널의 라이스, 그리고 웨스트햄의 쿠두스가 월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직 프리미어리그 공식 월간 최우수 선수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2명의 선수가 경쟁하고 있어요. 후스쿼드닷컴에서는 3월 최고 평점을 콜 파머에게 매겼는데요. 콜 파머 선수 역시 3월의 활약이 뜨거웠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3월 첫 경기 2대2 무승부 당시에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뉴캐슬의 3대2로 승리할 때는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죠. 레스터시티와의 FA컵 경기 1골 1도움으로 4대2 승리, FA컵 4강 진출을 이끌었고,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2대2 무승부 과정에서도 멀티골, 페널티킥을 포함한 2골을 기록했는데요. 콜파머의 3월 공식 경기 성적은 2승 2무인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한 경기가 FA컵 경기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경기 기록은 1승 2무가 됩니다. 즉 3경기를 뛴 것이고 실제 공격 포인트도 1개씩이 빠지게 되거든요. 즉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보자면 콜파머 선수가 3경기에서 3득점 2도움, 손흥민 선수보다 출전 숫자가 낮긴 하지만 기록도 낮고 팀의 결과도 낮다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치른 4경기에서 3승 1패의 성적을 이끌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전 3대1 승리 과정에 중요한 골을 넣었고, 에스턴 빌라전 4대0 대승 과정에 1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비록 풀럼 원정 0대3 패배가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점 7.1점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3월의 마지막 경기였던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는 경기 막판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리그 15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즉 3월 한 달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의 활약을 놓고 본다면 콜 파머보다 손흥민 선수가 더욱더 뛰어났고 팀 성적도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4번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수상했던 것이 4번째 수상이었고, 당시 기준으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앨런 시어러와 티에리 앙리의 4회 수상과 동률을 이뤘다라고 크게 조명을 받았는데요. 현 시점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에도 좋은 활약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이달의 선수상을 5번째 수상에 이르지 못했고, 모하메드 살라가 리버풀 선수로서 또한 현역 선수로서 5회 수상을 이루면서 손흥민 선수를 제치고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이번 3월에 손흥민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경우에는 살라와 동률인 5회가 되고, 이 5회 수상의 기록이 이루어진다면 맨유의 레전드 웨인 루니, 아스널과 맨유에서 활약했던 로빈 판 페르시와 동률 기록이 되고 역대 이달의 선수 수상 3번째 숫자가 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수상한 선수가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의 7번, 맨시티 시절 아구에로의 7번이었고요. 그 다음이 리버풀의 제라드 6번, 맨유 시절 호날두 6번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대기록, 최고 기록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커리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기준으로는 소파스코어 평점에서 전체 5위에 해당하는데요. 맨시티의 미드필더 로드리가 시즌 평균 평점 8.01점으로 1위이고, 리버풀의 살라가 7.74점으로 2위, 아스널의 사카
사카가 7.69점으로 3위, 맨시티의 필포든이 7.67점으로 4위인데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이 세 팀은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의 핵심 선수들입니다. 이 팀들 다음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전체 5위 7.66점이었고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보자면 최고 순위예요. 앞서 언급된 선수들 중에 로드리와 포든이 미드필더이고 살라와 사카 역시 포워드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 역시 살라와 사카처럼 측면을 기반으로 뛰어왔지만 올 시즌에는 거의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상위 10위 안에 든 선수 중에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은 엘링 홀란까지도 이 명단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서 손흥민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31라운드 웨스트햄전 1대1 무승부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조금 떨어지면서 평균 평점 7.65점으로 0.01점의 하락으로 인해 파스칼 그로스의 7.66점, 마틴 웨데굴의 7.66점과 동률이다가 손흥민 선수가 잠깐 밑으로 7위로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브라이튼과 아스널 등이 아직 31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한 라운드 스타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 순위의 업데이트를 아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시티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도 있고 또 아스널 역시 31라운드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서의 각 활약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순위는 다시 한번 변경될 수가 있고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고 평점에 도전할 수 있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활약상에 대해서 다양한 미디어, 다양한 축구 전문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를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연령대별 최고의 3톱을 선정한 프렘풋볼의 최신 콘텐츠에 따르면 10대 선수 최고의 3톱으로는 라민 야말, 엔드릭, 맨유의 가르나초가 이제 이름을 올렸고 20대는 아스널의 사카, 맨시티의 홀란,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0대 선수에는 리버풀의 살라, 바이에른 뮌헨의 케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가 현재 30대 연령대 선수 중에는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측면과 전방을 아우르면서 가장 꾸준하고 또 치명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일관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급의 선수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0대의 선수들은 반짝하는 경우도 있고 20대의 선수들은 전성기의 나이라면 30대의 나이에도 꾸준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그 대표격이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유럽 전역의 미디어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현재 세계 최고 리그 수준을 갖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유럽 골든부트 후보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이 기록에 있어서는 해리 케인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이미 31골을 기록해서 유럽 5대 리그에 속하는 이 분데스리가 역시 득점당 포인트가 2점이다 보니까 압도적인 62점을 얻어서 수상을 거의 예약한 상황이에요.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도 24골로 48.2위이고 분데스리가에서 올 시즌 대단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기라시가 23골 46점으로 3위,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23골로 46.4위에 올라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15골 역시 득점당 포인트 2점으로 30점으로 현재 공동 2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역시 최전방도 보고 있지만 측면 공격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또한 그의 경기 영향력을 고려하자면 역대급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후반기 계속된 활약이 이어질 경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15골로 살라의 16골과 1골 차이, 그리고 홀란의 18골과 3골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꾸준한 선수라는 점인데요. 비록 무승부로 빛이 바라긴 했지만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로 400번째 경기 출전을 통해 토트넘에서 14번째로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1908-1909 시즌 풋볼 리그에 합류한 이후 모든 공식 경기 출전 기록을 합산한 토트넘의 역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역대 최다 출전 선수는 1969년부터 1986년까지 854경기에 뛰었던 스티브 페리만이었고 1982년부터 98년까지 프리미어리그 시절까지 포함해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선수는 게리 마부트 선수로 611경기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전설로 많이 유명한 팻 제닝스가 590경기, 글렌 호들이 490경기 등이고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던 선수 역시 토트넘의 주장으로 활동했던 위고 요리스가 447경기로 7위에 올라 있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난 해리 케인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435경기를 뛴 것이 역대 최다 출전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남은 계약 기간과 앞으로의 재계약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해리 케인의 435경기를 넘어설 가능성은 매우 유력하다. 즉 토트넘 역대 최다 출전 10위권 내 진입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연장 계약이 장기간 이루어진다면 500경기 출전까지도 결코 꿈이 아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다시 나가고 더 많은 경기, 더 많은 컵대회에 성적을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토트넘에서의 400번째 출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모든 토트넘 커리어를 함께했던 수비수 벤 데이비스가 마이 메이트 손이라는 제목으로
헌사를 보낸 내용이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생활했던 벤 데이비스가 느낀 손흥민 선수가 왜 토트넘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영원한 전설인지를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화요일 밤 영국 시간으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팀을 이끌며 토트넘 소속으로 모든 대회에서 400경기 이상 출전한 14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벤 데이비스가 스완지 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지 1년 뒤인 2015년에 토트넘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의 9년 동안 함께하며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의 400경기 출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벤 데이비스가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벤 데이비스가 소니와 함께한 9년을 400개의 단어로 요약하며 손흥민 선수의 최근 이정표를 설명하고자 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바로 그 벤 데이비스의 400단어로 표현한 손흥민 선수의 400경기 여정입니다. 소니가 처음 토트넘 허스퍼에 왔을 때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신나던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왼발과 오른발, 양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줬고 곧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첫 시즌은 소니에게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는 항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고 수년 동안 성장하고 또 성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기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일관성이 정말 대단하죠. 힘든 첫 시즌을 보낸 이후 손흥민 선수는 거의 모든 시즌에 주로 윙에서 뛰면서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두 번째 시즌에 21골, 세 번째 시즌 18골, 네 번째 시즌 20골, 다섯 번째 시즌 18골, 여섯 번째 시즌 22골, 일곱 번째 시즌 24골, 그리고 지난 14골에 이어 올 시즌 벌써 1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인데요. 매 시즌마다 반복해서 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록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겠지만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더불어 토트넘의 주장으로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는 모든 일은 팀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항상 태도, 마음가짐, 결단력으로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 나설 때 모든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과 토트넘 두 팀의 수장으로서 매일 표준을 제시합니다. 축구를 떠나서 소니처럼 유명한 사람으로 사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삶은 때때로 꽤 바쁠 수 있는데요. 저 역시 22살에 토트넘에 입단했고 소니는 그때 23살이었으니까 우리는 함께 성장한 셈이죠.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 여름에 아빠가 되었어요. 아기를 집으로 데려온 후 가장 먼저 찾아온 두 사람이 바로 소니와 조 로든이었습니다. 소니는 늘 그런 사람입니다. 축구 경기나 훈련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러 나가면 모자를 쓰고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지만 소니는 사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소니를 좋아하는 팬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매일 아침 훈련장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때면 저와 프레이저 포스터가 소니에게 약간은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니는 다시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좋은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는 거의 9년 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소니는 월드 클래스 선수이자 무엇보다도 월드 클래스의 인성을 갖춘 사람이고 경기장 안팎에서 그를 알게 된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적으로도 최고의 선수로서 꾸준히 발전해왔고 또한 영향력을 미쳐왔고 기록적으로도 꾸준해왔지만 스타로서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스타이지만 겸손하고 또한 스타인데 이런 유명세를 떨쳐내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팬 서비스를 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는 팬들을 스타로서 마주해주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동료이자 친구인 벤 데이비스가 대단하다는 감탄을 보내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꾸준함, 변하지 않는 겸손함과 그를 통한 야망은 손흥민 선수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이끌고 있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정말 아시아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유일한 선수로서 앞으로 더 큰 성과, 더 대단한 업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아쉬웠지만 토트넘의 다음 여정은 이어집니다. 워낙 활동량도 많고 적극적인 축구를 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중 경기가 있을 때 항상 고전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음 경기는 조금 더 휴식 시간이 있는 채 치르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입니다. 영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8일 월요일 새벽 2시 안방에서 3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4위 경쟁 중인 에스턴 빌라가 31라운드에 맨시티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연기된 경기가 또 두 차례나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토트넘은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자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또한 다음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5위 팀까지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는 분명합니다.
노팅엄과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득점왕 내지 사상 첫 도움왕에 도전할 수 있는 멋진 득점 기록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영국과 유럽 현지의 모든 반응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